자, 1단계 생물 교육 1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생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에서는 주로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세포란 것은 모든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는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세포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을 모아놓은 형태죠. 그런데 이 세포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현미경을 사용해야만 관찰이 되고, 이 현미경은 또 광학 현미경이 있고 전자 현미경이 있습니다. 광학 현미경은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현미경이고, 빛을 사용하는 현미경이죠. 이 현미경을 이용한 실험은 또 나중에 2단계, 3단계 그 정도 가면은 다시 교육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자현미경은 빛 대신에 이제 전자빔을 쏴서 해상도를 확 높인 그런 현미경입니다. 세포의 모양은 뭐 다양하죠. 지금 왼쪽 세포는 이제 집신벌레고, 오른쪽에 있는 세포들은 그림으로 그린 거죠. 가운데가 이제 동물세포 모식도고, 맨 오른쪽에 이제 식물세포를 그린 그림이고, 왼쪽은 식물세포를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본 사진이고, 오른쪽은 균류에 속하는 효모세포를 전자현미경으로 본 사진입니다.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종류의 세포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입안 상피세포가 있고, 뇌를 구성하는 또 신경세포가 있고, 그리고 피 속에는 적혈구, 백혈구들이 있죠. 자, 이런 세포들은 모양이 이제 매우 크기가 작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세포가 왜 작아져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표면적과 부피 비율 때문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이제 x인 정육면체랑 2x인 정육면체가 있다고 칩시다. 즉 길이가 이제 한 변의 길이가 두 배가 늘어났죠. 자, 그랬을 때 각각 표면적을 구하고 부피를 구한다고 치면, 한 변의 길이가 이제 두 배가 되면 이 전체 표면적은 제곱이 되니까 4배가 되겠죠. 그죠? 한 변의 길이가 x일 때는 이제 전체 표면적이 6x 제곱인데, 2x가 되면 전체 표면적은 24x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부피는 한 변의 길이가 x면은 x 3승인데, 한 변의 길이가 2x면은 8x 3승이 되죠. 표면적은 4배가 늘어났지만 부피는 8배가 늘어나요. 그래서 세포가 커지면 표면적 자체는 커지지만 이것을 부피로 나눈 값, 표면적을 부피로 나눈 값은 오히려 작아집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은, 같은 부피에 대해서 이제 표면적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질 교환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세포는 산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노폐물 분자라든지 CO2 같은 분자들은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배출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끊임없이 물질들이 오가기 때문에 표면적 비율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질 교환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생리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세포는 커지면 불리하고, 대부분의 세포들은 매우 작지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작은 세포는 큰 세포에 비해서 표면적이 어떤가요? 작은 세포는 큰 세포에 비해서 이 표면적을 부피로 나눈 값, 표면적 대 부피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은 세포가 큰 세포보다 물질 교환이 어떻다. 자, 이거는 그 워크시트 나가는 거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답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포는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원핵세포 아니면 이제 진핵생물에 속해요. 그러니까 원핵생물 아니면 진핵생물에 속합니다. 원핵생물은 이제 원핵세포로 구성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세균들이 원핵생물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속한 동물이라든지 식물, 그 다음에 균류, 버섯 곰팡이 같은 균류, 그 다음에 원생생물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진핵생물에 속합니다. 진핵세포는 원핵세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 원핵세포는 세포 속에 이제 어떤 다른 구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으로 둘러싸인 어떤 기관들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원핵세포, 진핵세포를 비교한 건데, 왼쪽은 이제 진핵세포고 크기도 훨씬 크죠. 이게 진핵세포라면은 원핵세포는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0배 정도. 진핵세포의 크기가 10마이크로에서 100마이크로메타 정도 된다고 치면, 마이크로라는 것은 10^-6승, 1마이크로메타는 10^-6승미터입니다. 자, 어쨌든 대략 이제 몇십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죠, 동물세포는. 그런데 세균은 이거보다 대략 한 10배에서 한 20배 정도 작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진핵세포는 뭐 핵이 있죠. 일단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막으로 쌓인 세포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핵세포는 그것이 없습니다. 자, 더 자세한 얘기는 그 다음 단계에서 배우기로 하고, 일단 원핵세포, 진핵세포라는 것이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들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세포 소기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핵막이죠. 방금 얘기했듯이 진핵세포는 핵 속에 DNA가 있습니다. 핵막이 있어서 핵막 속에 이제 DNA가 있는 것이죠. 이 DNA는 단백질하고 이제 합쳐져서 마치 길다란 실이 이제 실표를 감아서 이렇게 차곡차곡 정돈이 되어 있는 것처럼 DNA도 어떤 단백질을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차곡차곡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 DNA하고 단백질을 합쳐서 이제 염색사 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혹은 염색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더 많이 아는 단어는 염색체라고 하는 거죠. 사실 뭐 화학적 성분이 다르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이 염색사 혹은 염색질이 세포 분열할 때는 응축이 됩니다. 응축. 더 차곡차곡 응축이 되면서 현미경으로 염색을 해서 보면은 볼 수가 있죠. 그때는 염색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핵 속에는 DNA가 염색사 형태로 들어있다. 자, 이 DNA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유전 정보란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단백질에 대한 정보인데, 단백질은 핵 바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핵 안쪽, 바깥쪽, 그러니까 핵을 제외한 바깥쪽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세포질. 이 핵과 세포질 사이에 커다란 분자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커다란 분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구멍이 핵막에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을 핵공이라고 합니다. 핵공. 그래서 핵공은 RNA라든지 단백질 같은 거대한 분자들의 출입을 조절한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단백질이 핵 바깥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를 리보솜이라고 합니다. 리보솜. 뭐 세균이든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모든 생물은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물론 이 리보솜은 또 rRNA라고 하는 RNA와 또 리보솜을 구성하는 단백질들이 합쳐져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리보솜은 또 크게 세포질에 그냥 이제 둥둥 떠 있는 자유롭게 떠다니는 리보솜이 있고, 그 다음에 조면 소포체라고 하는, 거친 면 소포체라고 하죠, 요새는. 아무튼 그 소포체에 이제 붙어 있는 리보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리보솜은 세포질에 자유롭게 있거나 아니면 소포체 막에 붙어 있다. 그 차이는 다음 단계에서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런 리보솜 종류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리보솜이 이제 소포체 막에 붙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리보솜이 붙어 있는 그
그 소포체를 조면 소포체라고 합니다. 거친 면 소포체죠. 자, 일단 소포체라는 것은 핵막이 이렇게 쭉 연장이 됩니다. 핵막이 밖으로 이렇게 접히면서 마치 이 안쪽 공간이 미로 같죠, 그죠? 미로처럼 이렇게 막이 쭉 연장이 된 거를 소포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리보솜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표면이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거친면 소포체 혹은 조면 소포체라고 얘기합니다.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은 매끈한 면의 소포체는 활면 소포체라고 하는 거죠. 혹은 매끈면 소포체. 자, 그래서 활면 소포체의 자세한 기능은 다음에 배우고, 일단 조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붙어 있으니까 리보솜에서는 또 단백질이 합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합성된 단백질이 이 조면 소포체 안쪽 공간, 요 미로의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어떤 단백질의 구조가 갖추어져요. 그 단백질이 골지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골지체도 마찬가지로 막주머니 형태인데 소포체하고는 또 모양이 조금 다르죠. 소포체는 이렇게 미로처럼 막 얽혀 안쪽 공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골지체는 그냥 납작한 막주머니가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인접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골지체입니다. 골지체. 그래서 소포체에서 온 단백질이 또 골지체를 통과하게 돼요. 골지체에서는 다시 한번 단백질이 변형이 된다든지 분류가 됩니다. 분류. 우체국에서 우리 우편물을 분류하죠. 서울로 보낼까 부산으로 보낼까 이렇게 분류하는 것처럼 단백질들의 목적지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곳이 골지체입니다. 자, 지금까지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대사에 관련된 또 중요한 세포 소기관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죠. 첫 번째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연료 분자의 화학 에너지를 세포가 이용하는 형태, 즉 에너지가 풍부한 분자인 ATP로 전환한다. 자, ATP가 뭔지는 또 다음 기회에 배우게 되고, 일단 모든 생물은 어떤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 분자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돈이 많을 때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놓죠, 그죠? 예금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뺏어 쓰는 것처럼 이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 분자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이제 쓰게 되는데 이 ATP를 많이 만드는 곳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결국 이 ATP를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세포들은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가지겠죠. 자, 세포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 세포가 있고 뭐 근육 세포가 있다고 쳐봐요. 어떤 세포가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할까요? 근육은 수축해야 되죠. 그래서 근육 세포가 피부 세포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 즉 더 많은 ATP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 세포는 피부 세포보다 미토콘드리아를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금 세포 속에서 이제 이게 미토콘드리아죠. 딱 보니까 안쪽에 이렇게 접혀 있는 막들이 있죠. 자, 미토콘드리아의 특징은 이중막 구조입니다. 이중막. 두 개의 막을 가진다는 거고, 바깥의 막을 외막, 안쪽 막을 내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외막은 이렇게 매끈하게 생겼지만 내막은 이렇게 막 접혀 있죠. 막 접혀 있고, 이 접혀 있는 이유가 또 다 있습니다. 이 접혀 있는 구조를 일단 뭐 크리스타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이 내막이 이렇게 많이 접혀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되죠. 이유. 내막이 접혀 있는 이유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ATP를 만드는데 필요한 단백질들, 그러니까 ATP를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 도구들이 이 내막에 박혀 있어요. 이 내막이 있어야만 ATP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정된 공간 내에서 이 내막의 표면적이 최대한 넓어지면 ATP를 그만큼 더 많이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면적을 넓히도록 접혀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엽록체가 있었죠. 엽록체. 엽록체는 광합성 장소입니다.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포도당을 합성하는 장소죠. 대기 중에 떠다니던 이산화탄소를 탄소 6개짜리인 탄수화물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장소가 바로 엽록체입니다. 자, 엽록체도 마찬가지로 바깥에 외막이 있어요. 매끈한 막이 있고 그 안쪽에 또 내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내막하고는 다르죠. 미토콘드리아 내막은 이렇게 접혀 있지만 엽록체의 내막은 매끈합니다. 대신에 안쪽에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또 다른 막을 가집니다. 틸라코이드. 자, 딱 보기에 엽록체가 이제 녹색이죠. 식물의 잎이 녹색인 이유가 이제 엽록체가 녹색이기 때문이고, 이 엽록체 중에서도 어디가 가장 녹색인가요? 지금 틸라코이드라고 쓰여 있는 요 마치 동전 쌓아놓은 것, 아니면 뭐 녹차 초코파이쯤 되겠죠. 녹색으로 된 이렇게 초코파이 모양의 원반 모양의 이런 동전처럼 생긴 것이 쌓여 있는데 이 동전의 막, 이 막을 틸라코이드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틸라코이드 막이 녹색인 거죠. 왜냐하면 엽록소가 여기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 정도 구조만 아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광합성 할 때 또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엽록체는 광합성 할 수 있는 생물만 가지고 있죠. 동물은 엽록체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식물을 비교했을 때 식물세포에만 엽록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세포벽입니다. 세포벽. 동물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지 않죠. 세포벽은 식물세포를 보호하고 모양을 유지해주고 뭐 여러가지 기능을 합니다. 식물세포벽의 구성 성분은 셀룰로즈라고 하는 탄수화물 분자입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섬유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이 가진 동물은 안 가지고 있고 식물세포만 가진 것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액포죠. 액포. 액포는 그냥 커다란 막 주머니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일종의 뭐 창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창고. 우리 집에 있는 창고. 창고에다가 뭐 두나요? 뭐 잘 안 쓰는 것도 갖다 놓고 뭐 그냥 어디 적당한 데 두기 힘든 것들은 다 갖다 놓죠. 식물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폐기물이라든지 뭐 어떤 저장 단백질, 색소 이런 것들을 잔뜩 저장하는 곳이 바로 이제 액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핵 속에는 이제 DNA가 있었죠. 그리고 리보솜에서는 단백질 합성이 일어났고, 소포체 굴지체는 단백질 이동에 관련이 되고, 액포는 동물은 안 가지고 있고 식물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노폐물 같은 걸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전부 이제 에너지 대사에 관련된 소기관이죠. 미토콘드리아도 이중막 구조, 엽록체도 이중막 구조입니다. 그리고 엽록체는 틸라코이드 막을 또 가지고 있고 거기에 엽록소가 박혀 있었지요.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제 세포 호흡이 일어나서 많은 양의 ATP를 만들어 준다. 자, 지금까지 복습하는 의미에서 예제 문제를 또 워크시트에 있으니까 이렇게 답을 써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회차 1부를 마치겠습니다.